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6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탄탄한 방역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첫 접종을 앞두고 이천 물류센터를 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약 5천 곳에서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다른 백신과 달리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데 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해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효율을 25% 이상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상용화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96명 늘어서 누적 88,51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69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14명, 경기 132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268명이 확진됐고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환자는 5명 늘어 국내 사망자는 모두 1,581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추가돼 누적 144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37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79,487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탄탄한 방역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마당에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의료 대응 역량이 급속히 소진되고 더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철저하게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백신을 바라봐달라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와 함께 3.1절 불법 집회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위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서울시와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첫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의 접종센터로 출발했습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옮겨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새벽을 시작으로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1,900여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출하돼 수송될 예정입니다. 이송을 시작한 백신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나흘에 걸쳐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백신이 옮겨질 예정인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역사적인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도의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콜드체인 전용 물류 창고에서 전국으로 배송하기 위해 재분류와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이어 오늘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1,900여 곳으로 운송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역사적인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이 백신의 접종 대상이며 이들 가운데 93.6%가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진을 받으실 때는 약품, 화장품, 음식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 예진 의사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면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의 접종을 3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완전한 면역력을 갖추려면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2회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항체가 형성되려면 2차 접종 후 1, 2주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접종을 했을 경우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보려면 5월 또는 6월은 되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면역 반응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려면 적어도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서 2주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할 겁니다. 또 항체가 형성돼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와 개인별 면역력 차이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완전한 의미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있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마 조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라 함은 아마도 올해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망보상금은 4억 3천여만 원 지급되고 이상 반응에 대한 진료비 신청 기준도 이전엔 30만 원 이상만 가능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30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하기 위해 접종 기간에는 전용 치료제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청장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65세 미만 입소자나 종사자 모두가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대상이라고 말해 특별히 1호 접종자를 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 심해졌고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87.2%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격차를 더 크게 느낀 가운데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고 답한 학부모도 57.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학부모 37.5%가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꼽았고 성취도 진단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원이 25.9%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일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으로 한 해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달집 태우기와 달맞이 등 주요 대보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년 중 첫 번째 보름달은 다른 보름달과 달리 대보름달로 불립니다. 슈퍼문처럼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명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월대보름이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결정한다고 여겼고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질병과 근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달집 태우기,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땅에 신을 달래고 복을 비는 지신 밟기, 논이나 밭에 불을 놓아 해충을 태워 없애는 쥐불놀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가족 친지가 한데 모여 대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 행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정월대보름 행사도 온라인으로 옮겨왔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북촌문화센터 등에서는 달맞이와 대보름맞이 세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또 YTN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과 함께 인간의 달 탐사, 달에 얽힌 풍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때는 완벽히 둥근 달이 아닌 약간 덜 찬 보름달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달의 공전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sak에서 망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처럼 달이 지구에서 먼 원지점을 돌아왔을 때는 보름날인 음력 15일에 덜 찬 보름달이 뜨고 정월 대보름달보다 더 둥근 달은 대보름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6시 16분부터 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태양전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양전지 가운데서도 제작비는 5분의 1 수준이면서 활용도는 높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세대 태양전지의 문제점이었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생산 과정이 까다롭고 색과 모양의 변형이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제작 비용은 5분의 1밖에 들지 않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전 세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저온 공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가볍고 유연한 태양전지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반투명 태양전지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태양전지와 같은 수준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연구팀은 차세대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3개 층 가운데 태양광 흡수와 전자 이동에 관여하는 2개 층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내부 구조의 결함을 줄이고 소재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25%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정자 수용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잘 흡수하고 굉장히 결함이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은 거예요. 연구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효율을 끌어올린 만큼 차세대 태양전지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표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 24일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3번째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남아공에서 진행한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미 식품의약국 FDA가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인 예방 효과는 66%였습니다. 94%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들 두 개사의 임상시험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특히 중증 예방 효과가 8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I think what you want from this vaccine is you want it to keep you out of the hospital, out of the intensive care unit, and to keep you from dying. And certainly all the vaccines, the Pfizer vaccine, the Moderna vaccine, and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appear to do exactly that. 또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확연히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데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 최소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FDA가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FDA 자문기구 회의를 거쳐
빠르면 27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3상 임상에서 95%의 예방률이 보고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AP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 벤구리온대와 클라린 연구소,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이스라엘 주민 120여만 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제 임상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력이 9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예방 효과가 부문별로 모두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여부의 경우 1차 접종 뒤 2주에서 3주 후의 예방 효과는 57%였고 2차 접종 뒤 일주일 이상이 지나 나타난 예방 효과는 94%였습니다. 확진 판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만 받은 경우 46%, 2차 접종을 마쳤을 땐 92%의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는 4월을 완전한 일상 복귀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기자회견에서 3월 말까지 16세 이상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4월까지 완전한 개방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이 100만여 명 남았다며 전 세계인이 백신을 기다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백신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약 49%에 달하는 45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34%인 314만 명은 2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자 일반인에 대한 접종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백신의 수출과 기부에도 적극적인데 효과가 낮아서 일부 퇴짜를 맞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입니다. 백신을 맞으러 온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19세에서 59세까지의 일반인은 나중에 맞추기로 했다가 최근 접종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打完之后呢，反正感觉季节流感的30分钟，反正身体上也没有任何的反应。拿到了第二次的疫苗时间，感觉打了这个疫苗呢，感觉放心一点儿。 중국이 접종 대상자를 넓힌 것은 예상보다 접종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춘제 전까지 5천만 명을 2번씩 접종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4천만 회분을 놓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은 국내에서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수출과 무료 기부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부 대상국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주변국은 물론 짐바브웨, 벨라루스까지 무려 53개국입니다. 中方将在力所能及的范围内继续同各方开展疫苗合作，帮助国际社会早日战胜疫情。 경제력과 백신을 앞세운 중국의 선심성 외교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이른바 백신 외교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기부하는 백신 60만 회분을 일선 의료진에게는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중국산 코로나100 백신의 예방 효과가 50%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방역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저가 또는 공짜 백신을 앞세운 중국의 백신 외교는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영국이 국민보건서비스 NHS 앱으로 술집이나 극장에 갈 때 코로나19 음성이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국 정부는 업체들이 NHS 앱으로 직원이나 고객의 감염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더타임스 등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 주도로 현재 NHS 앱을 개선해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도 백신 여권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에 차별 요인이 된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입장도 오락가락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봉쇄 해제 일정이 나오자마자 영국인들이 여름 해외여행 예약에 뛰어들자 정부 당국에서 너무 이르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의회에서 여름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을 받고 너무 이르다며 봉쇄 해제 로드맵 단계마다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 4단계에 걸쳐 봉쇄를 해제하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5월 17일부터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해외여행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은 몇 시간 만에 예약이 4배 넘게 뛰었습니다. 항공사인 TUI도 스페인, 터키, 그리스로 예약이 밤사이 6배 뛰었고 라이언에어는 이탈리아행 항공편도 인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봉쇄 조처 완화 기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 원내 화상회의에서 독일이 3차 대유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유행의 파고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해야 한다며 많은 것을 포기하며 이룬 것을 경솔하게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다음 달 7일 전면적인 봉쇄 조처의 종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면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에서 2달째 이어진 긴급사태가 도쿄 등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이달 말로 모두 풀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봄철 벚꽃놀이 인파 등이 4차 유행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오사카 등 6개 지역에 대해 이달 말로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신규 감염자가 줄고 병실에도 여유가 생겼다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ちょっと早いかな。また第4波とか来るかなみたいな。3月7日でなんか全国的にみんな終わりっていうのでも良かったんちゃうかなとはちょっと。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은 긴급사태 조기 해제는커녕 연장되지는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주요 지역 인파가 긴급사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 감염자 감소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リバウンドしてしまいますとまた苦しい思いをみんなで共有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는 일본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130명 넘게 나왔습니다. 공항에서만 일부 확인되다 2달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했고 집단 감염 사례도 생겼습니다. 22日の時点で埼玉県38人で実は日本で一番多い陽性者を出しています。早期の緊急事態解除を要望する段階にはなく 일본 연례 행사인 벚꽃놀이 인파 역시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해 3월 나들이 인파를 통해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桜が咲いてくるぞ、卒業のシーズンだ、入学シーズンだって人がわっと出始めて一気にまたこの患者が激増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 주요 명소에는 사람이 몰리지 않게 통행을 제한하고 일부 시설은 문을 닫는 등 벌써부터 각종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심할 경우 오는 7월 올림픽 코앞에 4차 유행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본 정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내일 역사적인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00여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백신 접종. 일상으로의 복귀에 첫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